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희입니다. 자, 뉴욕 증시 2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이제 2거래일이 되다 보니까 약간은 상승 탄력이 줄었다라는 점, 그리고 경제 지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이날 시장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어제는 반발 매수세, 오늘은 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오히려 역으로 작용하는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는 뉴욕 증시인데요. 한 번에 좀 체크를 해보게 되면서 개장 전 정보를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하이라이트부터 보시죠. 개장 전에 나왔던 지표입니다. 2월에 소매 판매가 되는데요. 예상치를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연준의 FOMC가 이제 이번 주에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표들이 결국에 금리 인하 쪽으로 향후 방향성을 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오늘 시장을 우상향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은 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는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미국에서는 내다봤는데요. 아무래도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발표 시까지 일부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그 상호 관세가 된 다음에는 이 정책이 참 좋은 정책이라는 걸 알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것도 시장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언제 만나는가, 이것이 또 종전의 하나의 키워드가 될 텐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곧 만난다라고만 얘기를 했고, 러시아 쪽에서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종전에 대한 이야기는 진행 중입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텔이 강세를 띄었습니다. 신임 CEO가 부임을 했는데요. 이 CEO의 효과를 톡톡히 봤던 하루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테슬라입니다. 크게 밀렸습니다. 참, 트럼프 정권 들어가게 되면서 테슬라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가 컸었는데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게 되면서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도 보겠습니다. 투자은행의 이 투자 의견 상향 조정 덕분에 이날 넷플릭스는 강세를 띠면서 시장의 퍼포먼스보다 더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어펌홀딩스 보겠습니다. 스웨덴 업체가 기존 이 아마존과의 이 관계를 끊어내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어펌홀딩스 입장에서는 악재에 부딪히게 되면서 이날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오늘의 뉴스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투자 관련된 뉴스입니다. LG전자가 작년 R&D 비용이 역대 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시기가 온 것인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가고요. 그런 가운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MRO와 관련된 추가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한화 쪽이 앞으로 이제 미국 군함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포부와 함께 그 세부적인 절차로서 이 호주 조선사 M&A를 다시 한번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물가와 관련해서는 오뚜기를 보셔야겠는데요. 14% 이상 평균 가격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이 경기가 계속 힘들다라는 부분이 계속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는데요. 종목적인 매력은 얼마나 있는지 미리 점검해 보시죠.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 오늘 모닝 리포트인데요. 첫 번째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고요. 어쨌든 털고 가자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돈 안 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돈 되는 쪽으로 집중하면서 신작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적어놨고요. 다음은 색조 화장이 강한 클리오 보시겠습니다.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순차적인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고, 또 하반기에는 해외 시장에 대한 회복까지도 기대해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롭게 커버리지가 들어간 종목 대한전선입니다. 수주잔고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되면서 아주 든든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저 케이블에 대한 업황이 계속해서 긍정적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도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3대 지수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제는 1에서 2%가량 강세를 띄었다면 간밤에는 0.5%를 전후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지표들이 대부분 부진했었는데요. 이제 이것을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라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했고요. 또 업종 내에서는 지수가 오르긴 올랐지만 혼조세를 보이면서 전 거래일에 이어 저가 매수세 역시 어느 정도 지속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입니다. 경제 지표인데요. 2월 소매 판매를 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에 예상 밖으로 급락했던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을 했지만 회복 수준에는 많이 못 미쳤습니다.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3.1% 올랐지만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고요. 1월 소매 판매 증감률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2월 소매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치는 이런 혼합된 결과를 나타내게 되면서 미국의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이로 인해서 뉴욕 증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은 상호관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백악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리고 실행되고 있는 상호관세가 4월 2일 전까지는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케빈 헤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의 말에 따르면 4월 2일까지는 일부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하지만 4월이 오면 시장은 상호주의적 무역 정책이 매우 타당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도 내다봤습니다. 자, 이러한 위원장의 발언은 궁극적으로 시장에 지금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시장에 안심을 시키려는 움직임이다라고 풀이됐습니다. 다음은 러우 전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종전에 대한, 휴전에 대한 내용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 러시아 크렘린궁은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회담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다라고 현지 시간 17일 밝혔습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어떤 날짜를 명시하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 역시 미국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과 18일 통화를 계획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영토 문제와 인프라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요. 아직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외신에 따르면 이 만남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유럽 최대 원전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가 논의의 주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타진했습니다. 자, 특징주입니다. 첫 번째는 강세를 보여줬던 인텔입니다. 신임 CEO가 부임을 하게 됐고 이런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자사주를 2,500만 달러 상당으로 매수할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 수준의 파운드리로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됩니다. 인텔 6.8% 오르면서 25달러 선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부진한 테슬라입니다. 계속 하락세인데요. 미즈호 증권 쪽에서 2월 판매량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515달러에서 430달러까지 떨어뜨렸고요. 중국의 또 이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스템, 그러니까 이 테슬라의 시스템하고는 다른 시스템을 무료로 한 달 동안 서비스 제공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경쟁의 우려가 커졌고 중국의 1위 전기차 업체인 비야디가 5분 만에 충전되는 충전소를 출시한다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면서 테슬라 입장에서는 안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4.7% 밀리면서 238달러입니다. 다음은 OTT, 넷플릭스입니다. 올랐는데요. 투자은행의 의견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중립에서 매수로 올랐고 목표가도 1,100달러로 올라갔는데요. 콘텐츠에 대한 힘이 지금 그 증권사의 예상보다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수익도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넷플릭스 장중에 변동성은 있었지만 3.4% 오른 95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떨어진 종목도 하나 보셔야 되는데요. 어펌 홀딩스입니다. 스웨덴 업체인 크라르나가 어펌을 대신해서 이마트에 독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어펌 입장에서는 지난 2019년에 맺었던 아마존과의 계약이 파기되게 되면서 결국에 밀렸습니다. 양봉 마감했지만 4.2%나 밀리면서 47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